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매년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되면 새롭게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많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의 경우는 대부분 1월 한 달 동안만 신청을 받아서 몰라서 놓치면 한 해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 2022년 1월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이 새롭게 달라지며 예산도 지원 대상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새롭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신청하고 1인당 35만원 또는 최대 70만원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움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싶던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수업료, 재료비,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학습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매년 인원을 확대하여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월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알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예산은 74억 원 규모였으나 내년 2022년에는 올해보다 67억 원 증가한 141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즉 2022년에는 예산 규모를 약 2배로 대폭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 지원 인원부터 살펴보면 8,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대폭 확대되어 1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올해보다 2배, 즉 15,000명 더 늘어난 3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올해보다 2배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에 1인당 35만원까지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 이용자에게는 더 많은 지원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3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연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인 우수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20%로 선정하며 학습 계획 입력 여부, 전년도 교육 이수 실력 등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중에 접수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의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면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을 받은 이후 신청 결과는 2월 말에 발표되고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처 사용기관에서 원하는 학습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또 다른 점은 평생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의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며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합니다. 12월 9일 시행되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평생교육 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 요건을 정하여 교육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하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공고할 예정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중 내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에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월 중 공고 내용을 꼭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년에 35만원 지원받거나 우수 이용자로 선발되어 70만원을 지원받아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은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즉,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 선정된 이후에 통보받은 사용 가능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얼마를 사용하고 남았는지 바우처 카드 잔액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로 수강하고 싶은 강좌가 있는데 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본인이 금액을 부담하면 수강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로 선정되고 35만원 지원을 받은 경우 내가 원하는 강좌를 몇 개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정해져 있는 강좌 수는 없으며 지원 금액 내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강좌를 수강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발급을 받고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이용자로 선정되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은 카드 명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학습하고 싶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월 신청을 받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년에 1인당 30만원 또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는 평생교육 이용권, 1년 내내 신청받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 1월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접수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